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CS 리더스 관리사 2020년 5회차 지난 7월 12일 날 진행이 됐던 정기시험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자, 그럼 보기를 좀 봐야겠죠. 준거 집단이란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어떤 집단입니다. 그걸 준거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개인에게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 여기까지는 문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죠. 1차 준거 집단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 1차 준거 집단이라고 나옵니다. 1차 준거 집단이라고 나오게 되면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뭐가 해당할까요? 1번 회사가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 물어봤잖아요. 회사는 그럼 뭘까요? 2차 준거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 전문가 단체, 학교, 회사, 정당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2차 준거 집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차 준거 집단을 어느 정도 유추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아주 단순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의사결정과 관련해 정보 탐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아시겠지만, 정보 탐색은 욕구의 인식, 흔히 얘기해서 문제의 인식이 된 다음에 발생하는 게 정보의 탐색입니다. 그 이유는 위험성을, 리스크를 떨구기 위함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정보 원천의 영향력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겠죠. 2번. 정보 탐색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입니다. 3번. 정답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3번. 고객은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인적 정보원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 때문에 구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도 올바른 내용입니다. 자, 4번. 상품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 즉 구매도가 높을수록 많은 정보를 탐색한다. 자, 이거 구매도가 높을수록 많은 정보 탐색하나요? 아니죠. 뭐가 하나 잘못됐죠. 구매도가 아니라 관여도가 높을수록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저 전체적인 문맥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구매도가 아니라 관여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인벌브 됐다라고 흔히들 얘기하기도 하는데, 관여도라는 말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았던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고객 특성 파악을 위한 인구 통계적 정보. 자, 일단 지목을 합니다. 인구 통계적 정보 중 고객 프로필 정보 물어봅니다. 고객 프로필 정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흔히 저희가 뭐 인적 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죠.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라고 물어봅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이름 맞나요? 맞죠? 해당합니다. 직장명, 어디 다니세요?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맞죠? 자,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은 뭔가요? 흔히 알고 있는 구매력 정보죠. 돈에 관련된. 고객 평생 가치, 자, 얘는 계약 정보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맞는 건 가, 나, 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가 되어 있는가, 구별점을 갖고 있는 암기가 되어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아주 단순한 유형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14번. 성격 유형 지표 MBTI 4가지 선호 경향에 대한 내용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한동안 조금 다른 형태의 MBTI, 다른 내용들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8가지가 맞죠? 8가지에 대한 기준점을 갖고 물어보는 문제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자, 이거 저희가 수업할 때 설명드릴 때는요, 정확히 딱 키워드만 갖고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보기에서는요, 앞에 거 말고요,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요 라는 거 갖고 키워드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인식형이죠. 자, 육감 내지 영감, 비약적으로 일을 처리해요. 제일 중요한 거 미래지향적이에요 라고 나오면 직관형, 폭넓은 대인관계라고 나오면 외향형, 사전계획하고 체계적이에요 라고 하면 판단형이죠. 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에요 라고 하면 사고형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설명의 내용 말고 특정한 키워드 또는 단어의 조합 이런 걸 통해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장 문제가 나오네요. 이제 CRM 메타그룹에서 제시한 고객관계관리 분류 중 분석 CRM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 도구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이 분석 CRM에서 사용되는, 저희가 이 내용 수업을 해서 설명을 드릴 때 꼭 한 가지를 갖다가 언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협업 CRM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독특할 정도로 이 문제, 이 분석 CRM에 사용되는 네 가지를 갖고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신기할 정도로 협업 CRM에 있는 이 내용을 많이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을 갖다 많이 쓰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FOD입니다. Facts on Demand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FOD가 협업 CRM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나올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건 FOD입니다. 그러면 반대로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협업 CRM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 도구로 보기 어려운 거, 그랬을 땐 그럼 답이 뭐가 쓰입니까? 4번 보기 좀 보세요. 오퍼레이션 데이터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ODS입니다. 유독 이게 또 협업 CRM에 가서 오답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패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석 CRM, 운영 CRM, 협업 CRM 세부 사항들은 꼭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관계관리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특징을 물어봅니다. CRM의 특징입니다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씩 좀 볼까요? 1번 정보기술의 기초를 둔 과학적인 제반 환경이 효율적 활용을 요구한다. 환경의겠죠. 환경이가 아니라 환경의 효율적 활용을 요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잘 보시면 고객의 정보를 갖다가 저희 기업에 마케팅할 수 있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데이터화 시켜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2번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합니다. CRM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단순히 마케팅에만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내부 프로세스의 통합을 요구합니다. 이거 이래서 전사적이라고 부르죠. 4번 개별 고객의 소비력에 따라 특정 생애 주기를 구분하여 거래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장기적을 지금 설명하려고 한 건데 이것보다는요, 개별 고객의 생애에 걸쳐 거래를 유지하거나 늘려나가고자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 생애 가치,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키워드 장기적이라는 설명에 맞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설명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특정 생애 주기를 구분한다. 저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네, 저건 고객 생애 가치, 고객 평생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특정 워딩을 바꾼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꼭 한번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CRM 전략 수립 단계 중 결정된 제안에 대하여 무엇을 고객에게 적합한 형태로 전달할 것인가? 자, 아예 답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제안에 대하여 무엇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고객에게 적합한 형태로 전달할 것인가? 자,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저 무엇이라는 걸 가지고 잘못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 이 전략 수립 단계 중에 6단계 중에 무엇이라고 하는 what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얘기가 되는 건 고객에 대한 오퍼 결정입니다. 이게 what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잘 보면 고객에게 적합한 형태로 전달한다고 나옵니다. 이 무엇을
적합한 형태로 전달할 것인가? 그럼 맞춰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뭘까요? 개인화 설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함정이 존재합니다. 무엇이라는 게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저 키워드만 갖고 정답을 고르시면 4번으로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냥 무엇을 이라고 나오고 고객에게 적합한 형태로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고객에 대한 오퍼 결정이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가 개인화 설계 단계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네 번째 다음 단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함정이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꼭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섯 단계 문제 나온 김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환경 분석 처음에 흔히 저희가 시장 분석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객 분석, CRM 전략 방향 설정 단계, 고객에 대한 마케팅 제안 결정, 무엇을 줄 것인가, 그래서 사전에 줄 것인가, 사후에 줄 것인가 라는 게 나왔던 거, 왓에 대한 내용. 다섯 번째가 개인화 설계. 자, 이건 어떻게죠? 쉽게 보면 어떻게 이해가시죠? 이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가 빠져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라고만 나왔다면 무조건 답은 3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대화 설계. 여기도 지금 보면 실제로 하우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어떻게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이라고 찍으셨을 거예요. 표시 체크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요. 대화 설계가 없어요. 보기에. 이해가시죠? 그런데 원래 어떻게라는 말은 하우에 대한 내용은요. 대화 설계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동하지 마셔야 될 거, what에 대한, 무엇에 대한 게 나온다 그러면 고객에 대한 오퍼 결정, 네 번째 단계,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론에 대한 걸 실제로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 보기엔 없지만 대화, 설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고객관계관리 CRM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발전 방향이라고 나옵니다. 발전 방향. 자, 이런 문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번 고객과의 대화.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이거 18년도인가에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고객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화해야 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2번 CRM은 경쟁사와의 협력 관계가 강화될 때 우월한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쟁사를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발전해 나가야 된다. 네, 확실하죠. 이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2번이 그때도 오답이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경쟁사가 아니고요. CRM은 고객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될 때 우월한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객과의 협력의 단계로 확장돼야 된다라는 게 원래 맞는 설명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걸 컨슈머, 커스터머, 파트너로 인식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컨슈머, 커스터머, 파트너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재의 박해, 교재 외 문제 유형인데 답까지 지금 동일합니다. 이 문제는 아예 문제를 통째로 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ECRM입니다. 벌써 CRM 끝나고 ECRM으로 넘어오네요. ECRM의 고객 만족 전략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보기를 좀 볼까요? 관심 품목 및 찜 상품. 자, 벌써 답 지목합니다. 저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추가하여 고객이 상품 정보를 개인 홈페이지에 기록해 둘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자, 관심 품목 및 찜 상품이라고 얘기가 되면 바로 뭘까요? 네, 서스펜션 서비스입니다. 서스펜션 서비스. 아예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 보면서 관심 품목 찜 상품이라고 나오면 키워드 서스펜션 서비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휴스턴과 레빙거가 제시한 인간관계 형성 단계 중 피상적 역할 단계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거 좀 잘 보시게 되면요. 이거 매번 설명을 드릴 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1단계, 뭐 면식 단계, 서로 간에 얼굴만 봅니다. 이때는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그 상호적으로 내가 하나 주면 내가 당신한테도 하나를 받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본적인 거래에 대한 또는 뭐랄까요 호혜성, 네,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 피상적 역할 단계는 호혜성이라는 게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 주면 당신이 하나 주겠지 라는 관점입니다. 네, 친밀한 사적 단계가 되면 이 호혜성이 초월됩니다. 자, 그래서 이 휴스턴과 레빙고가 제시한 인간관계 형성관계 단계 이 세 단계를 갖고 문제를 낼 때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호혜성이 없습니까? 호혜성이 존재합니까? 호혜성이 초과됩니까? 초월됩니까? 이걸로 나누시는 게 가장 좋은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그럼 1번 두 사람이 직접적인 접촉 없이 관찰을 통해 서로를 아는 단계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면식 단계죠.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면식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1번이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2번, 3번, 4번, 5번, 특히나 3번 중에 공정성과 호혜성이 관계 유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됩니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호혜성이 있는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내용은 인상 형성 단계, 흔히 저희가 면식 단계, 얼굴만 보는 단계,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리적 교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분석 내용 영상이 조금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서점에 가시면 제가 출판해 놓은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 지금 이 표지는 아닙니다. 보시는 표지가 좀 바뀌었는데 지금 가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마 그대로 다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분석 자료 이런 것들 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문제집을 혹시나 서점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시게 되면 카페 등업은 자동적으로 해 드립니다. 여기는 저희가 교재를 출판할 때 최신 문제를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출판의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의 의미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서적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카페 메인 화면입니다. 제 카페는 아시는 것처럼 유료로 운영이 됩니다. 앞에 보신 서적 때문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카페에 오시면 지난 6년간의 기출문제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출제 경향까지 알 수 있는 단원별, 파트별로 나누는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분석 자료들,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다중 출제 문제들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핵심 문제, 챕터 솔루션, 여러 가지의 형태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기출문제 분석보다 압도적인 힘을 느끼실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해 주니까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CS 개론 21번부터 30번 영상 문제 분석 동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